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온실의 온도가 높으면은 에너지 손실이 크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느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그 앱을 하나 띄워갖고 뭘 보여드렸던 게 있는데, 습도가 올라가니까 어땠나요? 온실의 습도가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어땠나요? 에너지 손실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줄었죠. 이게 왜 줄었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된지. 우리가 온실의 온도가 낮으면은 에너지 손실이 작다? 그건 물론 맞아요. 왜 온실의 외부 온도가 가깝고 습도가 높으면은 환기 요소를 높은 온실의 온도는 보온 습도로 인해서 습도 관리가 가능한데요. 볼게요. 내부의 온도가 15도이고 습도가 90%인데 85%로 내려갔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볼게요. 습도가 절대 습도가 10.9g이고 45.7kJ로 돼 있어요. 근데 외부가 10도씨이고 90%이고 AH의 8.5g이면 33.6g이에요. 그러면은 얘랑 봤을 때 12.5 나오죠? 그 다음에 환기율은 얘가 20g이라는 건 이제 수분 함량이거든요. 수질감 20g일 때 20g이면 우리 최소 증산량이라고 해서 식물체가 20g 증발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요거랑 했을 때 뭐예요? 제곱미터당 최소 8입방미터 정도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지만 우리가 에너지를, 습을, 그러니까 식물이 증산한 습을 배출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손실은 8 곱하기 딱 하면은 96.8이 나와요. 근데 이거 볼게요. 온실의 온도가 15도이고 습도가 85%예요. 일단 엔탈피를 봤더니 입방미터당 45.7이 나와요. 그랬더니 20g을 대입해버리면은 8제곱미터, 그러니까 시간당 8입방미터의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식물체가 증산하는 물의 양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식물이 증산한 만큼 물을 소부중기를 내보내야지만 식물체가 증산을 하고 증산을 해야지만 식물체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96.8이에요 에너지가. 근데 온도를 15도로 맞춰놓고 90%를 했어요. 그랬더니 엔탈피가 45.3이 나오고 이건 잠깐만요. 요거 삭제. 요거는 오타예요. 오타가 아니라 이 책이 잘못 만들어져 갖고 이거 나중에 수정해달라고 제가 보냈어요. 이거 잘못된 얘기고, 나중에 뭐죠? 저기 뭐야, 그 사이클로메트 차트 그 앱을 받아갖고 하시면은 여기 고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고. 이제 세 번째 거 볼게요. 이건 저희가 옛날에 만들다가 이상해갖고 이거 잘못된 걸로 오타난 걸로 좀 확인했고, 세 번째 볼게요. 16도씨로 하고 90%를 했어요. 그랬더니 엔탈피가 50.3이 나오고 50.3을 갖고 해봤더니 5.1제곱미터,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5.1 입방미터의 공기만 제거하면은 되는데, 그랬더니 85.2kJ만큼의 에너지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시 우리가 18도로 해놓고 90% 했더니 56.5kJ이 나오고, 이것을 벤틸레이션 했더니 3.6만큼만 배출하면 되니까 82.4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높게 관리하면은 일반적인 똑같은 조건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온도를 높게 하고 습도를 높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실 때 여기서 이 습도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온실에서 습도를 올리려면 식물체의 체온이 공기 온도와 가까워야 되겠죠. 이 난방 방식을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약에 공기를 덮이는 온풍기나 팬쿨러 난방을 했다고 하면 이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요. 식물체의 온도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공기 중속도를 높임으로써 우리가 그 환기율을 떨어뜨려 갖고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습도가 높아지면은 에너지 손실이 적어진다와 같은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은 분명히 에너지 손실이 14% 올라갔지만 습도를 같이 올렸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 여기서 20g이라는 건 이유가 안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20g이라는 거는 식물이 증산하는 양을 말한 거예요. 제곱미터당 20g을 증발한다. 과체류는 보통 우리가 15에서 25g 정도를 최소 증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RTR 값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RTR이 뭐라고 했나요? Radiation Temperature Ratio라고 했어요. 빛과 온도의, 광과 온도의 비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쪽이 온도이고 이쪽이 누적 광량이에요. 그러면은 요건 뭐예요? 이 상태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조건이고, 요거 조건은 뭐예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조건이고, 그러니까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조건이고, 이건 광량이 높은 조건. 얘는 뭐예요? 광량도 높은데 온도는 더 높은 조건. 이건 뭐예요? 이쪽은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조건이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요 그래프죠. 근데 이걸 맞출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온도가 광에 비해 낮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히팅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반면에 여기에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낮음에도 히팅을 하게 돼요. 얘는. 그러면 우리 온도를 높여주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여기는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냉방을 쓰기도 하고 뭐 할 때 일단 우리가 미스트를 쓰나든가 환기를 통해서 온도를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온도가 높잖아요. 광도반도 온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환기를 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는 난방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 난방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에어컨을 쓰거나 뭘 써야 되겠죠. 요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안개 분무에 있어서 우리가 식히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LED 등하고 이제 고압 나트륨 등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LED 등은 어때요? 온도가 고압 나트륨에 비해서 온도가 낮죠.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광량에 비해서 여기 볼게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광량을 높여주면 되는데, 광량을 높여주면 되잖아요. 높여주는데 만약에 보광등을 써서 높여준다고 하면은 고압 나트륨 등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온도도 같이 올라가죠. LED용은 온도가 올라가지만 얘가 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LED용이 HPS보다 열이 작아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LED 같은 경우는 환절기 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이 고압 나트륨 등은 환절기 때 사용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마철에도 LED 이용 사용이 가능한데, 장마철에 고압 나트륨 등은 사용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만 계시고 사용은 안 돼요. 어차피 여기 사용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렇고요. 이제 계절할 때는 RTR 값인데, 보게 되면은 RTR, 계절에 따라 RTR, 그러니까 온도와 그 빛의 비율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자연환기에 의해서 에너지 및 습기 배출은 외부와 내부의 온도와 습도의 차가 있어야 되는데, 장마철 6월, 7월, 8월 달에는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폐쇄온실에서는 기계적 방법이 유일한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계적 방법 기계는 에어컨이라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지금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요. 온도와 비율을 증가시켜 볼게요. 온도가 지금 낮아요. 광도 낮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광은 보면은 이제 지금 이 상태가 되면 어때요? 지금 광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갖다가 보면 온도빛을 위로 올려버려요. 그냥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속도를 빠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만들 수가 없으면은 이걸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싸리 온도를 확 올려버려요. 이쪽으로 올리고 광도 올려버려요. 그냥 이건 되거든요. 뭐 하면 돼요? 쿨링은 안 되는데 보강은 되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버린다는 거, 이쪽으로요. 원래 이게 적정인데 위로 올려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장 속도가 빨라지죠. 성장 속도가 빨라지니까 처음에 아까 얘기 나왔는데 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성장 속도를 빠르게 해서 조건을 극복시킨다. 그럼 뭐냐면 여기서 토마토의 경우 볼게요. 여기서 이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 토마토를 성장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과일의 개수를 화방당 2개를 만든다든가, 오이 같은 경우를
두 개 하나, 세 개 하나 따고, 세 개 따고 하나 가는 게 아니라, 세 개 따고, 세 개를 수확하고, 하나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오이 같은 경우에 두 개 달고, 두 개 따고, 두 개 달고, 두 개 따면은, 어떻게 할까요? 속도가 위로 가서 빨라지는 대신에,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수확량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싸리 시팅을 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려버린다. 위쪽으로 확 올려갖고, 벤틸레이션, 그러니까 광은 많은데, 온도를 더 높여버리고, 위쪽으로. 여기는 히팅을 써갖고 오히려 더 위로 올려버려요, 그냥요. 그러면서 위쪽으로 그래프를 만들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고, 왜냐면 스피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유럽에서는 이렇게 또 하자는 전략이 나오고 있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얘기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100% 통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통과해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조금 뭐 광원의 사덕에너지 사용 감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 올려버리면은 환기를 적게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적은 걸로도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에 이렇게 하려면은 조건이 이제 LI 지수라든가 작물의 부하 조정, 그러니까 싱크의 크기, 그러니까 과일의 개수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물과 비료의 조정은 얘가 충분히 수분을 빨아먹고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고, 적합한 품종과 선택은 육종이라는 얘기는 이 고온에서 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들이에요, 이것들이요.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할 때 자연환경의 미스트와 온도, 습도 관리가 쉽고 제습과 기계적 냉방 필요, 그러나 매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습과 기계적 냉방은 이거를 될 수 있으면은 하면 안 되고 머릿속에 지워버리기 좋아요. 어느 나라도 기계적 방법으로 온실을 냉각하는 나라는 없어요. 없어요. 카타르나 UAE 같이 에너지 가격이 거의 공짜인 나라에서도 쓰질 않아요. 이렇게는. 제가 많이 쓰는 게 미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스트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문제는 UAE나 카타르는 사막 지역이긴 한데 공기가 습해요. 왜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습한 공기가 있다 보니까 이 미스트로 제거가 안 되다 보니까 얘들이, 유럽 애들이 거기서 제습기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는 온실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게 우정되고 있는 줄 알았을 때까지. 근데 얼마 전에 갔다 오신 분 얘기가, 그 카타르나 UAE 같은 나라에서도 요 전기 에너지 문제 때문에 사용이 중지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운영이 정지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다음에 이제 온실환경벌레 작물 생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하고 호흡을 하고 생포의 분열과 성장, 그 다음에 증산작용을 해서 수분 흡수하고 수분 흡수를 통해서 무기양분도 흡수하고 잎을 냉각시키는 거는 처음에 전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한 에너지가 호흡에 사용되고, 그 호흡은 온도와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호흡은요 무조건 온도예요. 이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요. 이 광합성 에너지가 영향을 주는 게 호흡에도 영향을 주지만 세포 분열에도 영향을 줘요. 온도가 높을수록 세포 분열이 빨라져요. 일정 부분까지. 그다음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빨아먹는 이제 이런 증산에 의해서, 그다음에 줄기 온도와 뿌리 온도, 공기 습도에 따라서 양분이 흡수가 결정되고, 이것들이 바로 세포 분열과 성장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물을 잘 빨아먹고 지하부의 온도가 높고 물을 잘 빨아먹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 세포의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포의 성장은 광합성 양분으로 이루어질까요? 물로 이루어질까요? 세포의 성장은 수분을 얼만큼 잘 빠르게 땡기냐에 따라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식물체의 세포는 이미 만들어졌을 초기에는 굉장히 작은데요, 이것들이 우리가 근하비에서 물이 들어오고 밀어지게 되면은 세포의 성장은 물이 흡수와 함께 일어나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포의 성장, 식물 성장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광합성하고 호흡하고 세포가 분열하고 세포에 성장하는 것들. 이 세포의 성장은 광합성 일부와 대부분의 물의 흡수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작물 설명에서요, 이제 필요한 물질 조달해 볼게요. 광합성 산물 자체가 있고요, 물과 무기양분, 토양이 있겠고요. 세포 분열은 색이 분열되고 세포막과 세포벽이 생기는 과정이고요.
세포의 성장은 분열된 세포가 커지는 것. 이것은 물에 의해서 커진다. 물에 의해서 커진다. 그래서 주로 이 근압이 세게 걸리면은 세포가 이렇게 뭐냐면은 이제 근압이 세게 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세포가 크고 엉그러 있어요. 이게 치밀하지 못하고 엉그러 있는 편이고요. 지하부의 이시가 높으면은 세포가 작고 치밀해요. 그러니까 이시가 낮으면 세포가 상대적으로 엉그러지고 세포가 크고 한 개 한 개 이렇게 커지고 대개는 이렇게 엉그러져. 그러니까 듬성듬성 공간이 있어버리고, 그러니까 습해에 취약하겠죠. 벌레들도 그러니까 곰팡이균도 침입하기 쉽고, 반면에 이것이 이시가 높고 그런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치밀해지고 굉장히 조직이 단단해져 들어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짭짜리 토마토 드셔보세요. 짭짜리가 물러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찰토마토가 물러요? 짭짜리는 찰토마토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짭짜리가 훨씬 단단하죠. 왜냐면은 세포의 개수는 100g짜리 짭짜리 토마토나 250짜리 큰 토마토나 세포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짭짜리 토마토 건물중이 더 높아요. 건물중이 높으니까 당분이라든가 여러가지 유기산이라든가 많아서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일단은 세포 보자를 볼게요. 광합성을 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당과 양분이 흡수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세포 보자리 이루어지죠. 1, 2, 3, 4 하나의 세포가 두 개가 되고 이게 다시 갈라지고 다시 갈라지는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이 단계가 하나의 과정인데, 여기까지는 광합성 양분이 좌우하고 이것이 이렇게 커지는 단계 있잖아요. 이 커지는 단계는 바로 물이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세포가 복사하는 과정이고요. 광합성과 호흡작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염록사회에서 CO2가 물을 원료로 하여 CO2와 물을 원료로 해서 당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당을 분해하여 CO2와 물을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광합성을 안 하니까 뭐래요? CO2와 물을 만들기만 하고요. 식물체는 이것도 하지만 물을 원료로 해서 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광합성은 광을 요구하는데 이것은 광을 에너지를 이용하는데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과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당분을 만드는 과정은 환원 과정이에요. 일종의 환원. 그 모양 C에다가 H를 붙이는 거는 환원이에요. H가 에너지거든요. 수소 분자가 에너지예요. 전자가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CO2와 H2O가 되죠. 그러면 탄소에서 뭘 뺏어가요? 수소 분자를 떼가죠.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해요. 수소 분자는 뭐에 움직일까요? 수소 분자에 의해서 전자 전달이에요. 전자가 전달되면서 에너지가 움직이는 것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나 전기가 만들어진 에너지나 크게 보면은 같다. 전기의 전자 전달이,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되는 산화환원 과정에서의 일부라는 것, 이것들이요. 이게 우리가 광합성이 증가가 된다는 것은 많은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생육이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생육이 빨라진다는 것은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은 광합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생육이 빨라질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건강하게. 그 다음에 생육은 뭐라고 움직인다고 했어요? 광합성은 온도와 광, CO2와 물의 영향을 받으며 광합성을 위한 물은 식물의 세포로부터 얻는다. 근데 호흡은 광합성의 역작용이라고 했죠. 탄수화물이 물과 CO2로 갈라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음은 새로운 세포가 볼게요. 6가지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져서 하나의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고 6개의 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저거라고 하죠. 그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탄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원 과정이에요. 뭐냐면은 H2O에는 수소가 탄소로 옮기는 것은 우리가 환원 과정이거든요. 다시 H2O가 산소로 가는 것을 우리가 산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산화환원 과정이 일어나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게 염력소인데요. 이 염력소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작은 단추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NADP 전자 전달, 여기서 ADP와 ATP가 있는데 이 전자 전달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설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생물학책에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 광이 좋으면은 광이 좋고 광합성이 좋으면은 당이 과잉탕돼서 밤에도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광합성이 증가되면은 잎의 당분구가 증가하며 당의 잎이 많아지면 광합성이 늦어진다. 이건 뭐냐면은 광합성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밤에 낮에 많이 하면은 이 광합성 양분을 소모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에서 발견된 증상들이 있어요. 어떤 게 발생되냐면은 식물체가 이렇게 굉장히 뒤틀림이 강해져요. 그렇고 이파리가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이런 증상이 발생해요. 요거는 당이 과일로 이동하지 못하고 뿌리로 이동하지 못하고 바로 남아있는 것들이 이것들이요. 요것들이 이동하게 되면은 이동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광합성 속도가 늦어진다. 왜? 창구에 탄수화물을 채워넣을 공간이 비어 없어짐에 따라서 식물체들은 더 이상 광합성을 멈추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근데 우리가 시설지입에서 어떤 일이 이럴 때 발생하느냐? 광합성이 많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광이 많았어. 그러면 우리가 야간의 평균 온도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재활할 때. 누적 광량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세팅값을 놓는데 난방을 해요. 난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실제 설정하는 과정이에요. 13도로 세팅을 해요. 토마토를. 저는 온도를 높게 놓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13도로 세팅을 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800줄 이하일 때. 그런데 800줄을 했는데 만약에 1000줄 들어올 때 가끔 있거든요. 1000줄 들어오면 어떡할까요? 15도로 온도를 올리라고 해요. 왜 올릴까요? 15도로 야간 온도를? 왜 올릴까요? 왜 올릴까요? 또 있어요. 이게 전날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이게 뭐냐면은 보통 환기 온도를 18도로 세팅을 했어요. 18도 문을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 플러스 하는 거예요. 밑에다가. 그러나 순간 광량이 600을 넘어가면은 20도에서 환기를 만들어놔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광량이 많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럼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온도를 높여서 이 당이 입에 머물면 돼야 안 돼요? 못 머물게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다른 데 사라지게 하는 거죠. 옆으로 빨리빨리 빼나가야 이 잎이 커지고 잎에 광합성 양분이 이동되게 멈출 수가 있어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도 마찬가지로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당이 어떻게 될까요? 빨리빨리 뿌리나 잎으로 다른 광합성을 하지 않는 구역으로 빨리빨리 이동이 되겠죠. 온도를 그 대신에 이렇게 놔둬. 주간에 18도에서 만약에 18도에서 환기를 하는데 만약에 광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량이 300W 미만일 때는 16도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아싸리 300W 미만이라는 얘기는 주간에도 300W가 안 된다는 얘기는 흐린 날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뭐예요? 광합성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떡하면 돼요? 광합성을 못하게 눌러놓는 거죠. 아예 눌러버리는 거죠. 아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팅값을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18도를 기준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순간 광량이나 광량에 따라서 이걸 조정하고요. 순간 광량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600W가 한 5분 내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600W가 30분 이상 지속될 때 18도 환기 온도를 올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세팅 값들은 뭐냐?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광합성을 낮에는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광이 강할 때 더 높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밤에는 온도를 높임으로써 낮에 광합성을 많이 했으니 야간에 온도를 높여서 잎에서 광합성한 양분들을 빨리빨리 다른 곳으로 소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리고 광이 좋은 날 낮에 환기를 늦게 하고 밤에 온도를 높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장 속도가 빨라지겠죠. 생장 속도가 빨라지겠죠. 키가 빨리 크겠죠. 그 얘기는 보다 빨리 화방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 마디가 더 늘어나겠죠. 마디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수확할 수 있는 과일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과체로 해서. 또
호흡하면 담을 소모하고 광합성에 의한 광합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고 식물 내부의 생리학 작용에 사용되고 뿌리의 흡수라든가 호흡 작용에서 광합제가 사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밤에 우리가 이제 CO2 센서가 있는 분들 보시게 되면은 밤 동안 해가 지고 나서 CO2의 농도가 쭉 올라갔다가 아침에 일출이 되고 나면 다시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밤에 흐린 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 온도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온실이 좋은 분들 있어. 온실이 좋고 축구 6m짜리 온실이고 나는 생산성을 많이 올려야 돼. 그리고 이런 분들 어떻게 하느냐? 토마토의 평균 온도를 야간 최저 온도를 15도로 세팅을 해요. 일반적으로 15도 세팅했는데 이 사람은 저랑 반대로 해요. 15도로 했는데 광량이 아침 오전에 그러니까 하루 종의 누적 광량이 300줄 이하일 때는 13도로 낮춰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저랑 반대죠. 이 사람들이 공격적인 13도로 낮춰라. 이게 뭐냐면은 13도로 낮추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호흡량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야간 호흡량이.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늘어요? 늘어나죠. 근데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고 어떻게 호흡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야간 온도 떨어뜨리고 그렇게 되면 평균 온도 떨어질 테니까 당연히 성장速도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와 같이 에너지를 조금 약간 저렴한 온실에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3도를 기준해서 올릴 건가 말 건가만 결정하는데 거꾸로 좀 공격적 온실이 좋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15도를 기점으로 해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어요. 주로.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저와 같은 전략을 선택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열량이 안 돼요. 거의 다 모든 온실이 열량이 안 돼요. 열량이. 그러다 우리가 생육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유지 에너지, 메인턴스 에너지라고 하고요.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빌딩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유지 에너지라는 건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저희 호흡이라든가 사용되는 에너지고 빌딩 에너지라는 얘기는 키가 크거나 과일을 만들어낼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얘기하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서 이제 광합성이 있고 광합성을 소모하는 것, 그 다음에 식물적, 건물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보게 되면 광합성이라는 거는 호흡과 세포 분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작용은 뭐에 결정된다? 무조건 온도다. 온도가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하고 온도가 낮으면 호흡을 적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렇게까지 돼요. 막 비가 오잖아요. 눈이 와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은 주가 온도를 저 같은 경우는 토마토의 경우 한 16도까지 떨어뜨려요. 오이는 18도까지 떨어져요. 왜냐면 18도 떨어져도 오이 18도 떨어져도요. 주가 온도 떨어져도 장애 안 받거든요. 토마토도 16도 떨어져도 장애를 안 받아요. 왜 16도와 13도를 떨어뜨릴까요? 바로 호흡은 무조건 온도예요. 온도가 낮으면 호흡을 멈춰요. 그냥. 그래서 호흡량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온도를 떨어뜨려 버려야 돼요. 키가 광합성을 안 했으면은 온도를 주면 안 돼요. 낮게 줘야 돼요. 온도를.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만 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주느냐? 다시 광이 들어왔을 때 바로 깨어날 정도만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너무 낮춰버리면은 장애 입었을 경우에는 새로 해가 광이 좋아져도 얘들이 충격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회복을 못하거든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 온도가 토마토 같은 경우는 야간 13도, 오이 15도, 주간 토마토는 16도, 오이는 18도 정도만 유지하면은 웬만해서는 다 깨어나고 잘 빨리빨리 자라요. 이때부터. 최대한 온도를 흐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온도를 낮춘다. 장애받지 않을 정도만 낮춘다. 충분히 낮춰준다는. 그 다음에 우리가 광합성 단위를 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곱미터당 하루에 몇 그램들의 우리가 광합성을 했느냐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험할 때는 이제 제거를 볼 때 건물중 증가가 있는데 이 건물중은 여쭤볼 게 있어요. 건물중 증가는 전날 이거 언제 돼야 될까요? 이거는 건물중 증가분을 확인하려면 그저 어제 지난번 강의에서 뭘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죠. 햇빛이 강하면은 건물중이 늘어요, 줄어요? 건물중에 식물체의 몸무게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물체의 무게를 잴 때는 우리가 실험상으로 일반 잴 필요는 없어요. 식물적으로 잴 때는 해가 지고 나서 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과 후를 재는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CO2를 집어넣고 실험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광합성에서는 최소율의 법칙을 따르죠. 이거는 우리가
그 영양 비료학 얘기할 때 나오죠. 최소율 법칙. 뭐예요? 질소, 영양, 가리,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부족하면 어때요? 가장 낮은 곳에 일치한다고 하죠. 바로 광합성도 우리가 최소율 법칙을 따라요. 광조건이 낮으면은 CO2도 낮아도 충분하고 맑은 날에 CO2를 많이 하고 광과 CO2는 비례 관계이다. 광조건이 불량할 때는 온도를 올리는 거 좋지 않다. RTR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광이 많으면은 온도를 올리고 광이 없으면 온도를 떨어뜨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광이 많은데 광도 많고 광이 많아. 근데 그러니까 광이 많은데 광이 많은데 불행 실수로 얘가 농약을 잘못 쳐서 잎이 망가졌어. 그럼 온도를 높여야 낮춰요? 낮추죠. 낮춰요. 왜냐면은 광합성에 피로 못 가고 몸을 키우는데 잘 가라고 뿌리를 키우는데 잘 가라고 모르는 떠들어요. 광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래요. 보통 1700줄에서 평균 온도를 우리가 20도를 잡아요. 토마토 오일 20도를 잡는데 예를 들어서 1700줄에서 근데 1700줄인데 내가 오이에다가 파라핀 뿌렸는데 파라핀 오일에서 이파리가 녹아버렸어. 그러면은 얘가 생육이 빠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잎을 새로운 이파리들이 빨리 커야 될 거 아니에요. 키가 뭐 크게.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온도를 떨어뜨려서 식물체가 농약 피해를 극복하도록. 그러니까 광합성 에너지가 키를 키우지 않고 농약 피해를 입었던 그 장애를 입었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그랬죠. 제가 이런 경우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실수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실수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 자주 겪었는데 벌 수정하잖아요. 벌 수정하고 있는데 게을러서 벌을 가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벌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토마토가 수정이 되긴 되는데 다 안 돼요. 흔히 말해서 3개나 해야 되는데 2개만 되고 방울토마토 15개가 해야 되는데 한 10개에서 5개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광양에 비해서 광합성 양분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확 올려갖고 그 양분이 2% 가지 않고 새로운 화방을 만드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죠. 실제로 그런 비밀빛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아차 그래요. 갔다가 이렇게 하고 하우스 갔는데 이상하네. 왜 꽃이 자꾸 안 됐지 하는 순간에 벌떡 두들겨보면 벌이 없어. 그러면은 빨리 전화해갖고 벌 갖고 오세요 하고 어떻게 해요? 온도를 확 올려버려야 돼요. 온도 안 올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걔가 굵어져요. 이게 양분이 줄고 나가버려갖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 항구의 겨울은 광이 제한 요인이고 그래서 환경제약 컴퓨터를 광 중심으로 설계한 이유가 광량이 낮으면 온도가 낮게 CO2도 낮게. 그래서 광합성과 광합성과 CO2, 광합성 온도, 광합성 광과 CO2, 광합성 광과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할 때 한 가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뭐까지 봐야 된다. 이거 환경 조건도 봐야 되지만 뭐도 봐야 돼요? 작물의 건강한 상태까지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또 뭐도 확인할까요? 전략이 있어요. 또 나는 5월에 나는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 5월 중순에 수확을 종료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온도를 높게 가는 쪽으로 가요. 왜냐? 생식으로 확 돌려갖고 새로운 잎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 3월달 정도에 온도를 높게 가는 유지한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면은 이파리 크기는 작아지면서 과일의 크기가 빨리빨리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빨리 익어요. 반면에 나는 7월까지 갈 전략을 세우면은 3월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 편차를 크게 좀 만들겠죠. 잎의 크기와 과일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든 전략이 동일하지가 않다. 나는 다 다르잖아. 난 7월 초에 끝난 사람, 7월 말에 끝난 사람, 6월 말에 끝난 다 다르죠. 그 전략에 따라서 온도의 편차를 크게 주지할 건가 말 건가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준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전략들까지 다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옆집 사람이 주가온도 30도 났어. 근데 옆집 사람은 저기야 5월 말에 끝날 사람이야. 나는 6월달 하나 더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하면 큰일 나죠. 나는 똑같이 5월 말에 끝나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 똑같이 해버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전략과 이런 모든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전략도 이 상황이 있잖아요. 나는 외국인 없어. 나는 나 혼자 농사짓고 나랑 부부가 농사져. 근데 과일이 6월달에 비싸. 6월 중순까지는 비싸고 6월 넘으면 싸. 그러면 6월 중순까지만 수확을 하고 나 말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외국인이 있어갖고 월급을 줘야 돼. 근데 전체 매출량은 7월까지 하는 게 많아. 근데 나는 월급을 얘한테 어떻게든 줘야 돼. 그러면은 전체 매출량이 늘어나는 게 낫잖아. 근데 6월까지 하는 사람은 전체 매출량이 줄어도 나는 일을 한 달 안 하는 게 편할 거고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 이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이 전략들이 너무 달라진다, 이것들이. 저희 지역에서 실제로 보면은 외국인을 써서 농사를 크게 지은 사람들은 거의 7월 초까지 수확을 해요. 반면에 그냥 가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5월 말에 끝나고 말거든요. 왜냐면 그때까지 비싸고 6월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끝나고 말아요. 그럼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져요, 이것들이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 이거는 이제 전략을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요. 최소의 법칙을 보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최소의 법칙 보게 되면은 요거는 볼게요. 얘를 광이 이 정도면은 한 400W, 600W 때인데 그때는 22도가 좋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이상의 온도가 되면은 떨어지죠. 온도가 조건이 안 맞아 버리니까. 근데 여기 볼게요. 여기서의 최소율은 뭐예요? 여기서 딱 올라갔어요. 예를 들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온도가 20도인데 탄산가스는 1000이야. 온도는 20도인데 탄산가스는 1000이야. 그러면은 온도는 20도인데 탄산가스 1000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한 조건은 뭐예요? 온도죠. 온도가 올랐으면 광합성 더 했을 거고. 반면에 여기서 만약에 온도가 32도인데 탄산가스는 350이야. 그럼 여기서 제한력이 뭐예요? 탄산가스죠. 여기서 탄산가스가 좀 올라가는 거고 아까 걔는 온도를 좀 올라가는 거겠죠. 여기서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광량도 빠지고 습도도 빠지고 뭐 여러 가지 빠져 있어요. 기공의 제일 중요한 기공의 계표 정도도 빠져 있어요. 이런 정보들이 모르고 있을 때 어느 빠질까? 어느 것이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할까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그 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우리가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공의 계표들. 그러니까 기공이 얼만큼 잘 열렸냐가. 그러니까 같은 습도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기공이 활짝 열려있는 경우가 있고 닫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습도가 몇 %일 때는 어떻고 몇 도일 때 이렇고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사기꾼이죠. 그리고 사유기예요. 사유기. 한마디로 해서. 그리고 요즘은 기공 계표 정도를 알 수 있는 센서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 갖고 알 수가 있어요?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서 기공의 계표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온도를 측정해갖고 야, 입회 온도와 공기 온도가 2도 차이가 나. 아, 증산을 잘하고 있구나. 야, 공기 온도가 입회 온도에 비해서 4도가 높아. 그러면은 야, 증산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잘못하면은 배꼽이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는 우리의 경험값으로 이런 것들을. 근데 내가 컴퓨터가 너무 좋은 게 있어. 막 8천만 원에 플랭크 보이스 설치하고 했어. 그러면은 플랭크 보이스가 말해주겠죠. 나한테 주인님 지금 보니까 기공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광량을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얘기해주겠죠. 나한테. 그러면은 그걸 참고로 해서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참고로 해서 야, 기공이 닫혔네? 닫힌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직접 올라가서 직접 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지의 무게도 좀 들어보고 하면서 야, 진짜 닫혔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선 차광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기계가 있다고 하면은 초보자들도 할 수가 있고 초보자는 뭐라고 할 수 결정까지 못하더라도 이 초보자들한테 어떤 정보를 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기공이 닫힐 확률이 높으니 한번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게 되면은 최소의 법칙에 따라서 뭐가 하나 좋다고 해도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탄산 시비가 좋냐? 글쎄. 그런 보강이 좋냐? 그것도 글쎄. 온도가 낮추는 게 좋냐? 그것도 글쎄. 다 그때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어려운 거죠. 이게 생물체라는 게. 그러니까 화학 반응은 저는 근데 화학 반응도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매년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화학도 다르대요. 지난번에 그 LG 엔솔 관계자가 나와서 굉장히 전문가래. 그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만든 효율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대를 집어넣으면 99개 나오면은 99개를 만들어낸 거고 90개를 100개를 넣었는데 20개가 불량이면 80개밖에 못 얻었잖아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에 똑같이 공장을 세워서 똑같은 조건을 해도 수율이 다르대요.
한국의 조건을 갖고 와서 맞추면은 99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람 어떻게 하느냐?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공기도 좀 다른 것 같고 뭐 조금씩 다르대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서 전문가가 앉아갖고 수율이 99개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걸 세팅하고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조정하면 되느냐? 아니래요. 그것도 어떤 값을 갖고 계속 앉아서 그 값을 99개 하라고 계속 조정하고 있어야 된대요. 이거를 한 번 설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래요. 하다못해 화학공학도 그런데 이거 생물이잖아요. 얘는 생물. 생물은 어때요? 토마토도 품종이 엄청 많아요. 올해 심은 거 내년 심는다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 날씨 오늘 날씨는 다르고 전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광합성과 광인데요. 볼게요. 광량이 부족할 때 광량을 늘려줌으로써 광합성을 증가하나 한계가 넘어가면 오히려 증가 안 한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정 부분 광량이 토마토 얼마라고 했어요? 한 1800줄 정도까지는 증가를 해요. 전 1800줄이 넘어가면 어때요? 증가하지 않는다 했죠. 증가하지 않고 그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등산량을 늘어나게 됐죠. 근데 등산량이 과잉으로 발생하면은 기공의 폐쇄 증상이 발생하고 영농소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1800줄 정도로 우리가 기본을 잡고 있고 우리나라의 6, 7, 8월 달의 광량은 얼마다? 3000줄이 넘는다. 기본 3000줄이 넘어간다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광합성의 최적 조건이라고 흔히 말하는 1800줄이 거의 2배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1년에 그 시간이면. 그러면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경우도 볼게요. 한 치킨잎을 가진 것과 여러 치킨잎이 있어요. 그러면은 토마토하고 딸기를 이야기할게요. 토마토가 잎이 많아요? 딸기가 많아요? 층이 토마토나 훨씬 더 많죠? 층이 더 많죠? 그러면은 CO2의 흡수가 어때요? 보면은 여러 층을 가진 것이 CO2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같은 광도에서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광합성을 할 때.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해볼게요. 일단은 한 층인 것은 광량이 일단 올라가고 나서 꺾여버리죠. 잎이 많은 건 어때요?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죠. 그럼 얘는 딸기가 될 거고 얘는 뭐가 돼요? 토마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토마토와 딸기 얘기할 때 토마토가 광량이 더 많이 요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마토는 키가 커요. 그리고 위층 아래층의 격차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이 아래까지 들어오기 힘들어요. 반면에 딸기는 키가 작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비교했을 때 딸기와 토마토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온실의 광 조건, 그러니까 광을 받아들인 조건이라고 해서 층고가 높고 좋은 컨텐츠를 사용해야 돼요? 당연히 토마토가 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이것들이 더. 그러니까 좋은 온실에서는 토마토 키우고 나쁜 온실에 딸기 키우라는 얘기예요. 좋은 온실에서 딸기 키우면은 망해요. 왜냐면은 나쁜 온실에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 10억짜리야. 2렉타에. 30억이야. 생산량 똑같아. 그럼 30억이 망하죠. 이거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은 양 팔면은 30억이 망하죠. 이거 사람 망하죠. 이거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생산량이 올라가 비싸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비쌀 때는 같이 살아요. 근데 얘가 더 이익이지. 근데 가격이 순간 싸진 순간에 이 사람은 버티는데 저 사람은 죽어요. 그죠? 그래서 온실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상추를 좋은 온실에서 갸우뚱하는 이유가 있는 게 제가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상추 농사 짓는 거 했었나요? 안 했죠. 제가 아는 사람이 잠수에서 상추 농사 져요. 해발 800고 공무원인데 형하고 농사를 져요. 형하고 가족들 농사 짓는데 자기 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농사 짓는 거 보면은 6월부터 800고지로 올라가요. 단독온실 쭉 놓고 외국인 데리고 싹 올라가요. 그리고 8월까지 거기 수확을 해요. 그 다음에 9월 되면 싹 산 밑으로 내려와요. 거기 바다 평평지에서도 온실도 단독온실 갖다 지어놓고 거기서 수부동 놓고 농사를 져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러니까 봄, 가을, 겨울에는 아래 내려오고 여름만 위에서 농사 짓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농사 짓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상추가 여름에 비싸니까 에어컨 켜고 농사 짓겠대. 아니 해발 800고지 올라가면 밥온도가 18도, 20도 뭐 열대야는 없고 뭐 18도에서 21, 2도 왔다 갔다 하니까 상추가 비교적 잘 돼요. 투자비는 없어요. 이거 비가림 하나 해놓고 그냥 짓고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수두룩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럼 그 돈 갖다 차라리 올라가라 저기로 800고지 올라가면 되지 왜 굳이 여기서 전기요금 써가면서 굳이 그리고 그건 언제만 경제성이 있어요? 그렇게 넣으면? 여름에 잠깐만 있죠. 그럼 그거 잠깐 하려고 그 비용 들여서 나머지는 뭐예요? 경쟁력이 없죠. 그 에어컨 키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서는 해봐야 경쟁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요. 굳이 왜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 돈이면 위에서 열동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그 다음에
에어컨 키는 한 동보다 위에 열동이 수압량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온실은 그래서 제가 상추 농사를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좀 갸우뚱한 가장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 높은 데서 농사 짓는 분이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추를 수확하는데 여름에는 위로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만 계시겠어요? 그 동네는 다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하고 경쟁력이 되겠어요? 한동 에어컨 켜고 농사 져갖고 경쟁력이 안 되겠죠. 그게. 그래서 우리 할게요. 300W 광에서 330% 자광 시 210W의 광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층심에서는 광합성의 변화가 없으니 좋을 수가 있는데 여러 장의 식물에서는 30차광은 광합성량을 줄인다.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이거는 외계 중의 CO2가 300에서 400 정도 돼요. 지금 350에서 400 정도로 옛날일 거예요. 지금은 350에서 400 정도 됐다고 하고 이보다 낮으면 CO2가 급격히 낮아지고요. 1500에서 2000이 넘어가면 해로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탄산가스가 높아도 해로운 경우는 못 봤고 탄산가스가 높다는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대개가 버너가 터진 경우예요. 흔히 말해서 내가 등유보일러를 뗐는데 이게 로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내부가 2, 3천이 올라가요. 식물들이 제일 해로운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 운동보다 최근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녹스라고 아질산산화물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의 원흉, 아질산가스. 근데 아질산가스가 온실 안에서 발생하면은 식물의 잎이 다 타버려요. 근데 아질산 온실 쪽에는 여기서 이제 수경하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토경에도 문제가 있어요. 토경에서 아질산가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아질산가스가 나올까요? 실제로 토경에서 토마토나 상추 키우는 분 중에서 아질산가스의 피해를 크게 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농사를 1년간 못 짓는 사람도 있어요. 아질산가스가 발생을 해갖고. 어떤 경우일까요? 아질산, 질소잖아요, 질소. 그러니까 질소가 많은 퇴비가 뭐가 있죠? 유박, 쇳똥. 요새 갈매기똥도 쓰더라고요. 쇳똥, 갈매기똥, 구화, 있대요, 그런 것들. 그걸 넣는데 그것이 온실에 섞기 시작하면은 녹스가스가 나와요. NOx라는 녹스가 나오니까 아질산 산화물이죠. 아질산 산화물이 나오면은 농사가 버리는데 특히 쇳똥 같은 경우는 양이 얼마 비싸니까 조금밖에 안 넣어요. 근데 유박은 싸니까 많이 넣거든요. 그 유박을 많이 넣어서 아질산가스가 발생하면은 거의 1년 동안 발생해요. 그래서 농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굉장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토경 농사를 짓다가 지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바닥 밑걸음할 때 질소기가 많은 것이었을 때 이 가스 피해가 나올 수 있다. CO2는 그게 생각처럼 막 피해가 제가 본 건 없어요. CO2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탄산가스가 높아서 피해가 난 거는 제가 24년, 25년째 들어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녹스이행 피해는 1년에도 몇 번씩 봤거든요. 녹스 피해는. 그리고 여기 이제 혹시라도 온실을 지실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내가 돈이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껍데기 비용은 안 줘요. 위에 건물 짓는 거. 근데 수경재배는 줘요. 보조가 있어요. 수경재배는 어느 지자체건 다 보조가 있어요. 50% 이상 다 있어요. 70% 주는 데도 있고. 근데 온실 껍데기 키우는 비용은 안 줘요. 그러면은 껍데기 대충 줘놓고 농사 1년 지면서 수경 받아서 줘도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5도 이하에서는 대부분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고 18도에서 20도 올라갈 때까지 증가하는데 현재는 제가 있죠. 과거는 그런데 현재는 한 32도까지 올라가 있다.